오늘은 저희 외래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이제 약은 처방은 받고 수술을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면 딱히 저희들이 이렇게 할 만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순요법이라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해온 이제 식이요법을 이제 한국화시킨 제한거순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1월 말에 저희 그 춘계학술대회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제가 조금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론 이제 거순요법이라는 거는 식이뿐만 아니고 뉴트리션이라든지 뭐 해독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 홀리스틱한 전인적인 치료예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서 식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염식, 야채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럼 제한거순요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외래에서 우리가 처방은 어떻게 하고, 그 치료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외래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0여 년 전에 독일 의사인 막스 거슨이 미국에서 소금을 덜 먹고 채식을 하자고 얘기한 건 혁명적인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저염식을 해야 되고 채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의 상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가 전부 다 MD잖아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약으로 치료한 지가 이제 딱 100년 됐어요. 최초 약이 몰핀이고 190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많은 이제 약으로 많은 병을 치료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또 유전자 또 개놈 프로젝트 완성에 대해서 또 표적 치료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한 우리가 희망을 가졌죠.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뭐 김윤철 교수님이 나오셨지만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에피제네틱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어떤 북한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체격이나 질병이 다른 거는 에피제네틱한 원인이고, 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거는 제네틱한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네틱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에피제네틱한 것을 한번 공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도 지는 똑같지만 이 표현되는 질병이라든지 건강 상태는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뭘 어떻게 먹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페노타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는 바뀔 수 없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모디피케해서 우리가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나 인플라메이션을 변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진 익스프레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식품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음식들이 DNA 메틸레이션을 이니비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이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식들이 마이크로 RN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에피제네틱한 이펙트에 의해서 에이징이라든지 캔서라든지 코그니션이라든지 메타볼릭 신드롬이 조절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품은 뭐 옛날처럼 이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또 산업혁명 이후에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식품공학이 발달해서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기호식품에 의해서 또 질병을 초래하게 됐는데, 지금 식품이라는 것은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건강이나 질병을 조절할 수 있는 팩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 거전센터에 있는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건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돼 있죠. 또 재밌는 말은 신은 우리한테 먹을 걸 줬는데 악마가 요리사를 줬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풋을 먹자는 얘기고, 음식이 약이고 간호사실은 주방이고 또 냉장고가 약장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뭐 우리가 못 살 때는 이제 뭐 전이밥에 소고기국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다 채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죠. 채식도 완벽한 비건에서부터 조금씩 허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채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논문에서 발표한 건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떤 오베스티, 얼마만큼 더 오베스티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메타볼릭 신드롬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논문인데, 뭐 완벽한 비건을 할수록 BMI가 떨어져서 비만을 막아줄 수 있고, 또 완벽하게 채식을 지킬수록 당뇨 발현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식 위주로 식생활을 하면 어떠한 유익한 점들이 있느냐. 일단 글라이코식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리피드를 낮출 수가 있고 또 우리 체지방 지수도 낮출 수가 있고 BP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테스티널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오트도 건강한 쪽으로 옮겨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셀 멤브레인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나 채식을 지나치게 장기간 하게 되면 또 오른쪽 칼럼에 있는 것 같은 영양소들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영양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매스컴에서 좀 났었죠. 가공 육류는 일군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여론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제 마무리된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는 거로 마무리가 됐고 레드밋은 2군 발암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글라이오마도 잘 생기고 심장 질환도 잘 생기고 또 당뇨도 잘 생기고 또 스트로크도 잘 생길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고요. 또 1월 달에 또 매스컴에서 크게 났는데 sarcopenic obesity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방이 이제 근육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위해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마블링이라고 해서 sarcopenic이 많을수록 맛있고 비싼 고기가 되죠. 지난주인가 신문에 난 게 축산협회에서 앞으로 소고기 등급 기준을 이 마블링만 갖고 따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밋 자체가 나쁜 거지만 고기를 먹으려면 차라리 수입 고기를 먹어라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문이 구글링 해보시면은 뭐 콜론 캔서, 브레스트 캔서, 뭐 스트로크, 뭐 하트 디지즈 이렇게 쳐보시면은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이제 시기에 관한 논문인데 우리나라 의사들이 참여한 논문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들은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관가하는 부분이 있다. 상대적으로 환자들은 음식에 대해서 약보다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외래에서 상담해 보면은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sarcopenic obesity, 오베시티보다 더 나쁜 게 sarcopenic obesity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이 sarcopenic obesity가 많을수록, 즉 근육 내에 지방이 많이 있을수록 메타보릭 신드롬의 리스크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잡식동물이지만 채식을 위주로 하는 채식동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적당한 육식을 해야 되는데 육식을 적당히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맛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야채라도 많이 오염이 됐지만 특히 육류는 방목을 하지 않고 사육을 하기 때문에 또 사료를 쓰고 또 항생제를 쓰고 하기 때문에 좋은 고기를 먹기란 정말 힘든 게 요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JCO에 실린 논문인데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브레스트 캔서나 콜론 캔서가 이제 시기가 많은데 결론은 그거죠. 브레스트 캔서에 있어서 이 철저한 채식을 하고 꾸준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지만 서바이벌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위의 그래프는 뭐냐면은 외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브레스트 캔서는 점점 살이 쪄요. 항암을 하는 중에도 살이 찝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방암 학회에 가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왜 유방암 환자들은 자꾸 살이 찝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유방암 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학회장 하시던 분이 글쎄 암에 걸려서 잘 먹어서 그런가? 근데 사실 유방암만 잘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암 환자가 암에 걸리면 잘 먹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유방암은 살이 찌면은 비만해지면 이게 리스크 팩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페리페럴 팻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논문이 그거예요. 뚱뚱한 유방암 환자가 유방암으로 죽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아래 그래프는 뚱뚱한 유방암 환자는 10년 후에 이 원격 전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글링 해보시면 논문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논문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제암거순학회에서 시기를 가지고 메타볼릭 신드롬에 대한 논문을 좀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바이벌인데 브레스트 캔서 환자의 서바이벌을 보니까 철저한 채식을 하고 꾸준한 운동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한 사람만 서바이벌이 높지 둘 중에 하나만 한 사람은 둘 다 안 한 사람과 똑같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채식과 운동을 한 사람이 모틸리티가 떨어지는데
상대적인 효과는 원래 뚱뚱했던 사람이 더 좋다는 얘기고, 오른쪽 도표는 이것도 역시 철저한 채식과 철저한 운동을 한 사람만이 모텔리티가 떨어지는데, 호르몬 리세터가 포지티브라서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덜 먹자는 얘기인데, 2012년에 정부에서 소금과의 전쟁이라는 걸 선포하고 조선일보에서 6개월간 연재한 게 있어요.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설탕과의 전쟁을 시작했더라고요. 점점 음식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그 전쟁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나왔던 기사 중에 재밌는 게 포스코에서 17,000명의 그 사원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있는데, 구내 식당에서 소금을 30%를 무조건 줄였대요. 그랬더니 이제 전 직원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맛없다고. 그래서 3년간 밀어붙였더니 3년 후에 포스코 직원 중에서 혈압약을 먹던 환자의 70%가 약을 먹지 않고 조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의 힘은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죠. 현대백화점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오늘은 소금을 40% 줄이는 날입니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대요. 근데 직원들이 다 밖에 나가서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계획은 처리됐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소금을 줄였어요. 그래서 6개월에 걸쳐서 소금의 함량을 40%를 줄였는데도 직원들은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환자들을 지도하면 충분히 식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환자들 스스로의 노력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골프를 잘 치는 타이거 우드도 반드시 코치가 있어야 돼요. 코치가 옆에서 교육시켜주고 체근을 하고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건 안 되겠죠. 이건 겨울에 신문에 나왔던 걸 제출했는데, 올해부터 뉴욕시에서는 5개 이상의 체인이 있는 대형 레스토랑에서는 테이블 솔트를 법적으로 없애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에 소금이 2.3g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담배에 경고문 붙이듯이 그 음식 옆에다가 이 음식 먹으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막스 거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100여 년 전에 이제 독일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 사람인데, 이 막스 거슨 자체가 아주 지독한 편두통 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한 식이와 해독요법을 연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독일에서 두통 클리닉을 운영하다가 그때 동시대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하던 슈바이처 박사가 당뇨에 걸리고 그 부인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인이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거슨 박사한테 부탁을 했죠. 편두통 치료를 하던 거슨요법으로 결핵과 당뇨가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거슨 박사는 뉴욕으로 건너서 이제 결핵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결핵 환자를 치료를 했고, 그 결핵 환자 중에서 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 암도 치료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암으로까지 치료 영역을 넓힙니다.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죠. 100여 년 전에 뉴욕에서 고기 먹는 서양 사람들 사회에서 채식하자 그러고 소금 먹지 말자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의회에서 이틀 동안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거슨 박사는 59년에 돌아가시고 67년에 환자들 단체가 중심이 돼서 거슨 박사의 딸인 샤롯 거슨을 대표로 해서 거슨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많은 의료인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약물 영양 학교인데 여태까지는 영양은 별로 안 했죠. 약물만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약물에다가 환자들 스스로 하고 있는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료의 범위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거순요법이냐? 뭐 다른 요법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싸움을 잘하려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죠. 그러면 유도를 배운 사람은 유도에 충실해야 되는데 유도한 사람이 나 발도 찰래 이렇게 되면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피지올로지는 어떤 셀 티슈 데미지 신드롬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셀이 이제 고장이 난다는 얘기인데 우리 셀 내에 있는 마크로 모레큘린 프로테인에는 ATP가 쫙 달라붙어 있고 그 ATP에는 ATP 한 분자당 20개 정도의 케타이온 어서시에이션 사이트가 있는데 그 케타이온 사이트에는 소듐보다는 칼륨이 포타슘이 잘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칼륨이 라이닝을 하고 있으면 그 칼륨 주위로
물 H2에 O-가 달라붙어서 또 라이닝을 이루게 되고 또 포타슘이 오고 H2가 오고 이렇게 포타슘과 물이 라이닝을 하면서 세포 내의 물 분자는 프리워터가 아니라 이렇게 스트럭처된 워터라는 얘기죠. 이렇게 물 분자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메타볼리즘을 정상적으로 해서 ATP를 만들고 프로테인을 합성할 수 있고 단백질을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물 분자의 구조가 깨지게 되면 이렇게 프리폼의 워터가 되면은 메타볼리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티슈 데미지 신드롬이라고 그러고 그럼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세포 내에 있는 포타슘이 빠져나가면서 대신 소듐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타슘이 빠져나갈 때는 세포 안에 있는 산소와 같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세포 내에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되고 소듐이 들어올 때는 물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셀 에데마가 됨으로 인해서 세포가 망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슴요법은 리버스 티슈 데미지 신드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거꾸로 해주자. 그래서 셀 내에 칼륨을 넣어주고 소듐을 빼내주자라는 게 피지올로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암의 입장에서 볼 때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암세포는 산소가 있든 없든 다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정상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 포타슘, 로우 소디움 다이어트를 하자는 얘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그 셀 메타보리즘을 회복시켜주자. 이게 거슴 세라피의 피지올로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질환들을 우리가 이 거슴요법, 식이요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사증후군이나 심장이나 피부 질환은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외래에서 이제 혈압약이나 당뇨, 고지혈증약 처방해 주시면서 시기를 한 2주만 바꿔보라고 하세요.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 혼자 힘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질환들, 암 중에서도 브레인 튜머라든지 아니면 본 메타가 왔다든지 브레스트 캔서 자체는 잘 되는데 브레스트 캔서가 인펙션 됐다든지 이런 거는 좀 잘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효과가 없다. 이런 경우는 이제 금기증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환자는 보통 뭐 두세 달 안에 이펙트가 나타나죠. 그래서 본인이 조절해 가면 되고 암 환자는 조금 더 오래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많은 거슴센터가 있어요. 샌디에고 거슴센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 거슴요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제가 알기로 저희 병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회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거슴요법이냐? 6가지죠. 하나는 이제 세끼 식사를 저염 야채식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야채 주스를 이제 많이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하루에 서너 잔부터 암 환자는 13잔까지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해독 스프인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먹게 하고 또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프리먼트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해독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커피 간장을 강조하는 게 거슴요법입니다. 그리고 외래 환자를 오게 해서 IBC나 IBNT를 같이 하게 해주자. 지금 이 거슴요법을 한 환자들이 많아요. 이 환자들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책을 보고 하는데 그 책이 문제예요. 그 책을 읽어보는 순간 나는 못한다 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 2명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책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책에는 이제 미국 사람한테 맞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맞는 레시피를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오리지널 거슴요법은 이렇게만 먹는 겁니다. 세끼 식사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제 아침 식사고 하루에 이제 주스를 이제 많이 먹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집에서 야채 주스 한두 잔씩 먹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많은 해독 주스가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썼던 이제 우리 히포크라테스 스프라는 걸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서프리먼트를 처방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책 보고 혼자 거슴요법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서프리먼트를 복용 시간도 굉장히 다양하죠. 이 거슴 책은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이거를 환자들이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 뭐 비타민제나 뭐 항산화제 10여 년 전에는 국내 제약회사에서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핸드캐리어나 직구를 통해서 썼듯이. 근데 다행히 이제 이번에 우리 학회에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국내 제약회사에서 거슴요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프리먼트가 패키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번 부스에서도 소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간장인데 커피 간장을 그냥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모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 그 프로그램 중에서 거슴요법이라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 거슴요법 하시냐고. 자기 한대요. 보니까 커피 간장만 하는 거예요. 커피 간장만 하면서 거슴요법 한다고. 그래서 거슴요법은 이게 장 세척이 아니고 대변을 빼내기 위한 이 관장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했던 방법인데 커피를 어센딩 콜린 까지만 넣어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콜론에 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콜론에 있는 헤모로달 베인은 제너럴 서큘레이션을 거의 가지 않고 바로 포탈 베인으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입으로 먹게 되면 대부분이 제너럴 서큘레이션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양의 커피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포탈 베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우리가 간에서 해독된 톡신들을 바일덕트로 해서 배설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일덕트를 딜라테이션 시켜주면 인해 가지고 많은 양의 톡신이 한꺼번에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슴 박사는 이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후학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로는 그 커피 안에 있는 팔미틱 애시드가 간에서 해독할 때 필요한 그루타치온을 갖다가 한 700~800% 활성화시켜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해독이 빨리 됩니다. 실제로 거슴요법 하면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IBC나 IBAT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이제 외국 병원에 가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저희 이번 춘계 학술 대회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실전 매뉴얼을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질병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 병이 없어. 근데 내가 면역력을 높이고 싶어. 해독을 하고 싶어.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 이런 분들. 현재 나는 메타보릭 신드롬 환자야. 3번째는 나는 암 환자야. 그러면은 이 병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식이나 서프리먼트를 약하게, 그리고 메타보릭 신드롬이나 뭐 이런 분들은 좀 세게, 암 환자나 만성 피로 환자는 더 세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3개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보릭 신드롬이다 그러면은 주스를 하루에 7잔 내지 10잔, 그리고 히포스프를 2잔, 그리고 서프리먼트를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만든 거선요법용 히포메디를 하루에 2포 아침 저녁으로 먹고, 그리고 루골솔수랑 칼륨을 이렇게 먹어라. 그래서 이 슬라이드 3장으로 환자를 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변형할 수 있고요. 해보시면 메타보릭 신드롬이나 피부 질환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빨리 나타나고 안전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비가 외국의 10분의 1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인 경우에 외국의 거센센터에 가서 하면 한 달에 2~3천만 원 듭니다. 우리는 그 10분의 1로 할 수 있고, 또 암 환자가 아닌 메타보릭 신드롬은 거기에 또 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면은 거슴요법을 웬만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심장 질환이 좋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가 이건 저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콜란지오 칼시노마 환자가 지금 2년째 롱메타 간 상태에서 거슴요법으로 건강하게 진행해 있던 요전 학회 때 저희 학회에 나와서 간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외국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오다를 받아서 환자들이 해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슴학회가 생겼기 때문에 외국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 이제 가까운 병원 가서 하시면 되겠죠, 환자분들이. 그래서 21세기에 맞게, 한국에 맞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법으로 여러 병원 와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학회를 만들었고요. 학회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해서 환자들이 거슴요법을 하겠다 그러면은 교육을 시켜주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병원에 1~2주 입원해서 교육받은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이런 힐링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우리 학회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환자나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환자한테 검사를 한 다음에 식이와 서프리먼트를 처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공급회사에다가 처방전을 내리시면은 제약회사와 식품회사에서 환자 집이나 병원으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대학병원에서는 지금 이 뭐 암 환자나 당뇨 환자에 대해서 이 식이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도 하고 있지만 이런 건 이건 대학에서 하는 거고 우리 개원가나 중소병원에서는 거순요법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학에서 지금 이제 그 영양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아직까지는 마크로 뉴트리언트를 통한 칼로리 맞추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아직까지 마이크로 뉴트리언트에 대한 셀 메타볼리즘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 충계 학술 대회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